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 2022-2023 시즌 개막 후 공식 경기 8경기 동안 골을 넣지 못했고요. 9번째 경기였던 이번 레스터시티와의 경기는 결국 선발 명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질타성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손흥민 선수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레스터시티와의 리그 7번째 경기 후반전에 투입돼서 14분 사이에 헤드트릭을 장렬하며 본인의 실력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를 선발해서 빼야 하지 않느냐 지적해왔고 질타해왔던 영국 언론들 태도를 받고 손흥민 선수에게 슈퍼스타란 이런 것이라며 극찬하고 있는데요. 기록적으로도 이날 손흥민 선수의 헤드트릭은 의미가 컸습니다. 교체 출전 후 14분 사이의 헤드트릭, 대체 어떤 역사를 만든 것인지, 그리고 영국 현지 언론의 반응은 어떤지 지금부터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첫 골과 헤드트릭에 대한 모든 반응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7번째 경기인 레스터시티와 홈 경기에서 6대2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전반 6분 유리 틸레망스의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내줬지만 전반 8분 해리케인 선수가 헤더 동점골을 넣었죠. 그리고 나서 토트넘은 전반 21분 에릭 다이어가 코너킥 상황에서 역전골을 넣었는데요. 다시 전반 41분에 제임스 매디슨에게 동점골을 내주면서 팽팽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후반 2분 벤탄쿠르가 직접 뺏은 공을 득점으로 연결하면서 3대2가 됐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엎치락뒤치락하는 치열한 아슬아슬한 시속 게임이었어요. 그러다가 후반전 투입된 손흥민 선수가 후반 28분 4대1을 만든 쐐기골을 넣은 이후 팀의 5번째 골, 6번째 골까지 기록하며 결국 6대2 대승으로 경기를 마칠 수 있었던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이날 경기 최고의 선수로 뽑혔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가 공개한 맨 오브 더 매치, 당당히 손흥민 선수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팬투표에서 무려 75.8%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해리케인 선수 역시 이날 자신의 리그 6호 골을 기록하면서 초반 활약을 보였지만 이날 누가 뭐래도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는 손흥민 선수였죠. 레스터시티에서는 제임스 매디슨 선수가 득점을 기록한 것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좋은 경기력을 펼치면서 2.4%의 지지를 받았는데요. 무려 34,000여 명이 참여한 팬투표에서 거의 80%에 육박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는, 이론의 여지 없는 이날 경기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 말씀드린 대로 6라운드 경기까지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 득점왕이지만 올 시즌 득점왕을 차지하는 건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물론 맨체스터 시티에 합류한 에를링 홀란 선수가 같은 날 열린 울버햄튼 원더러스와의 경기에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11호 골을 기록하면서 확실하게 앞서가고는 있는데, 손흥민 선수도 이번 경기 3골을 통해서 공동 득점 8위에 올라있기 때문에 이런 몰아치기가 이어지고 또 10월달에 연속골 행진이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손흥민 선수를 아직 득점한 경기에서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날 헤트트릭으로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해리 케인과 알렉산더르 미트로비치가 나란히 6골로 공동 득점 2위고요. 잉글랜드 대표팀에 전격 선발된 브렌트포드의 아이반 토니가 5골로 4위, 그리고 브라이튼의 돌풍을 이끌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플레이메이커 알렉시스 맥칼리스터 선수가 4골을 넣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이 3골 기록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두 골만 더 먼저 넣는다면 리그 득점 5위, 4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날 헤트트릭은 영국 공영방송 BBC의 스포츠판 메인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충격적인 스터닝한 3골로 토트넘이 레스터시티를 때려 눕혔다라는 정말 엄청난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BBC 스포츠가 팬투표 평균 평점으로 매긴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 경기 최우수 선수 역시 손흥민 선수였는데요. 그야말로 압도적인 차이죠. 평균 평점 9.39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선수는 3대1을 만들었던 결승골의 주인공 벤탄쿠르 선수였는데, 이 벤탄쿠르 선수가 7.90점의 평점을 받았어요. 손흥민 선수의 첫 골도 벤탄쿠르 선수가 어시스트를 했고,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과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전술적인 역할을 톡톡히 잘 해냈고요. 토트넘의 1대1 상황을 만든 동점골을 기록했던 케인 선수, 손흥민 선수의 골도 후반전에 어시스트 했는데 7.78점으로 좋은 점수 받았고, 또 경기 내내 멋진 선방을 펼치면서 토트넘이 레스터시티에 끌려가거나 질 수도 있던 상황을 구해냈던 위고 로리스 골키퍼도 7.47점의 평점을 받았습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 대신 선발 출전했던 클루세스키 선수 역시 7.35점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벌써 시즌 2호 골을 기록한 에릭 다이어도 7.19점이었습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는 교체 출전해서 헤트트릭을 기록했잖아요.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한 이후 토트넘 선수 중에 어느 누구도 교체 출전해서 헤드트릭을 기록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역사를 새로 썼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날 손흥민 선수의 3골 기록은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부진한 상황들과 비교했을 때도 대단한 기록이에요.
울버햄튼 원더러스가 7경기 동안 3골밖에 넣지 못했고 극도의 부진을 보이고 있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역시 6라운드까지 3골밖에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팀 득점으로 따졌을 때도 웨스트햄과 울브스가 올 시즌 넣은 만큼 골을 넣었다. 손흥민 선수의 임팩트 초반에 충분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심지어 손흥민 선수가 이 해트트릭을 기록하기 1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득점이 없었다. 정말 빠른 시간에 이렇게 골을 정립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을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다운 그런 경기력과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표한 내용인데요. 영국 BBC의 라디오 방송에 이날 경기를 해설한 전 잉글랜드 수비수 아스널 출신의 매튜 업슨도 손흥민 선수의 이런 결정력이 살아나자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우승까지 넘볼 수 있는 팀 아니냐 약간 이런 암시를 주는 코멘트를 했는데요. 토트넘이 해리 케인과 손흥민처럼 득점할 수 있는 파워 플레이어를 보유했기 때문에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조금만 더 일관성을 보인다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그런 포스를 갖출 것이다라는 느낌이 든다. 손케디오가 살아난 데다가 다른 선수까지 올라오고 영입된 선수들까지 자리를 잡는다면 역시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넘볼 수 있는 팀이다라는 기대인데요. 특히 이날 교체 선수로 나서 손흥민 선수의 임팩트가 대단했다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이 교체 출전 그리고 교체 출전 후의 활약이 안토니오 콘테 감독 체제의 토트넘의 큰 귀감이 이제 예시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 손흥민 선수가 선발해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선수든지 선발해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인데 그럼 그렇게 선발해서 밀린 선수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망하거나 맥 빠진 모습을 보일 게 아니라 교체로라도 들어와서 포인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바로 손흥민 선수가 해냈다. 그걸 보여줬다라고 평가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스스로 본인에 대한 논란을 이겨내는 실력으로 증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의 헤드라인 역시 손흥민 선수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슈퍼손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슈퍼 손흥민이 해트트릭으로 자신의 골 가문을 끝나며 스퍼스의 여우군단 때려잡기, 바로 이제 레서시티의 별명이죠. 그 승리를 이끌었다라고 표현한 헤드라인이 나왔는데요. 스카이 스포츠의 맨 오브 더 매치도 자연스럽게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교체로 출전해서 이미 팀이 3대2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이 충분히 또 동점골을 내줄 수도 있고 역전골까지 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3골을 몰아치면서 6대2 대승으로 경기에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인데요. 선발 출전했던 공격수들 케인 선수가 평점 8점, 히차이성이 6점, 쿠루세스키가 7점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평점 9점으로 압도적인 높은 평점을 기록하며 최고의 선수로 뽑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 쿠루세스키도 오랜만에 선발로 나와서 좋은 플레이를 펼쳤고 케인 선수 역시 리그 6호 골을 기록한 것뿐 아니라 손흥민 선수에게도 기회를 공급하면서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였는데요. 다이어의 골도 있었고 벤탄쿠르의 활약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 슈퍼손이 쇼로 훔쳤다. 그리고 스퍼스가 프리미어리그 무패를 유지했다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과 토트넘의 비상, 토트넘의 무패 행진 및 프리미어리그 우승 도전이 영국 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는 그토록 갈망했던 득점의 숨통을 터뜨리기 위해 20야드 거리에서 막을 수 없는 슛으로 올 시즌의 부진을 끝냈다고 했는데요. 이 막을 수 없는 슛, 언스토퍼블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소개했고요. 그리고 그 비슷한 위치에서는 또 왼발로 가마차기 슈팅을 놀랍게 이제 연결했다. 오른발과 왼발로 모두 이렇게 엄청난 골을 넣을 수 있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칭찬이 이어졌고 결국에 헤트트릭까지 완성했다면서 앞선 두 골을 기술적으로 평가했다면 마지막 골은 손흥민 선수의 이런 득점력을 칭찬한 것입니다. 통계 매체 옵타가 또 흥미로운 기록을 보여줬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까지 올 시즌 무려 21개의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 마지막 4개의 슈팅에서 3골이 나왔어요. 스스로를 믿었기 때문에 나온 골이라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현재까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슈팅을 어떻게 연결했는지를 세부 분석했는데요. 이 3골이 나온 과정 속에 사실 손흥민 선수의 기대 득점 값은 2.2골이었다. 즉 이 21의 슈팅 중에 골이 될 만한 기회는 2골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 기회를 넘어서는 골을 성공시켰다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그렇게 확실한 기회가 지금까지 오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524분 만에 3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 페이스라면 충분히 지난 시즌 득점왕의 또 기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옵타 역시 흥미로운 교체 출전 해트트릭 기록을 소개했는데요. 앞서 BBC 스포츠에서 토트넘 역사상 프리미어리그 최초의 교체 출전 헤트트릭 선수가 됐는데 잉글랜드 축구 역사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교체 출전해서 헤트트릭을 기록한 선수가 7년 만에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이 기록은 프리미어리그를 넘어서 전체 공식 경기로 따졌을 때 7년인데요. 2015년 9월 달에 스티븐 네이스미스가 첼시를 상대로 교체 출전해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이후 잉글랜드 축구 전체에서 7년 만에 교체 출전 해트트릭 선수가 나왔다는 것은 교체로 나와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고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기록한 해트트릭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죠. 게다가 지금 토트넘의 기세 굉장히 좋습니다. 경기력 논란을 비롯한 많은 지적 속에서도 결국에는 프리미어리그 개막 후 첫 7경기에서 승점 17점을 얻었는데요.
이 기록은 2016-17 시즌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출범을 기록했던 최고 성적 준우승을 차지했을 때와 더불어 첫 7경기 최다 승점을 기록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2016-2017 시즌에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던 이유는 당시 첼시에 부임했던 콘테 감독이 첼시를 우승으로 이끌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콘테 감독이 본인이 첼시를 이끌었던 당시에 토트넘이 만들었던 최고의 성적을 또 직접 재현해내면서 이젠 토트넘과 함께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경기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오히려 레스터시티가 원정팀으로서 더 많은 슈팅을 기록했죠. 토트넘의 슈팅이 16개, 레스터시티의 슈팅이 19개였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결정력으로 보자면은 토트넘의 유효 슈팅 11개, 레스터시티는 7개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트넘이 더 날카로웠고 그 날카로운 결정력의 중심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기대 득점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2.18골, 레스터시티는 1.66골이었어요. 즉 토트넘이 2골 정도를 넣을 수 있는 경기였고 여기서 좀 더 여유롭게 보자면 3골 정도 넣을 수 있는 경기력이었는데 6골이나 넣었다. 이 얘기는 사실 손흥민 선수가 골이 되기 어려운 상태에서 개인 능력으로 골을 만들어냈다는 얘기고요. 레스터시티는 1.66골이니까 2골 정도 넣을 수 있는 경기를 펼쳤고 실제로 2골을 넣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기대 득점 값이라는 것은 매체 측정에 따라서 평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감이 있는데요. 기대 득점 필로소피라는 이제 트위터 계정에서 공개한 양팀의 기대 득점 값을 보자면 토트넘의 기대 득점 값은 2.25골 그리고 레스터시티의 기대 득점 값은 1.68골로 집계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웠던 것은 손흥민 선수가 3골을 넣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본인의 기대 득점 값이 0.62골, 한 골도 채 넣기 어려운 기회에서 3골이나 넣었다. 결국 레스터시티가 이렇게 큰 골 차이로 진 이유는 손흥민 선수가 기대를 초월한 득점력을 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의 골이 얼마나 어려웠던 골이냐. 후반 28분에 나왔던 이 벤탄쿠르의 패스를 받아 연결한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 같은 경우에는 기대 득점 값이 0.05골인 상황에서 넣은 골이에요. 즉 득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5%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넣은 정말 바늘구멍을 뚫은 엄청난 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후반 39분에 나왔던 케인 선수의 패스를 받아 연결한 왼발 가마차기 슈팅은 더 어려웠습니다. 기대 득점 값이 0.04골, 4% 확률의 골을 넣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후반 42분 호이비엘의 패스를 받아 넣은 골, 헤드트릭이 됐던 골은 조금 더 확률이 높았죠. 왜냐하면 최종 수비 라인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뚫어내고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넣었기 때문에 하지만 수비수가 몸을 던지고 있고 골키퍼가 각도를 잘 좁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기대 득점은 0.25골로 4분의 1 정도의 확률이었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또 침착하게 깔끔하게 골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의 능력, 본인의 놀라운 결정력으로 골을 넣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골들을 넣었기 때문에 물론 3골을 넣은 것 자체도 있지만 이날 경기 기록 기반 최고 평점 역시 당연히 손흥민 선수였는데요. 통계 매체 폰몹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의 평점은 무려 9.6점, 10점 만점에 가까운 점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31분 동안 경기를 뛰었는데요.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총 4번의 슈팅을 시도했는데 4개 모두 유효 슈팅이었던 슈팅 정확성 100%를 기록했고 그 중에 3골이 나왔습니다. 이날 드리블 돌파를 한 번 시도한 것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3차례의 경합 상황 중에 2번 승리했고 한 차례의 공중볼 경합도 승리하면서 상대 선수와의 대결에서 항상 앞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록을 남겼고요. 소파스코어도 9.3점의 높은 평점을 매겼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 역시 교체로 출전한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9.3점을 매기면서 이날 스타맨으로 선정을 했어요. 이날 정말 손흥민이 많은 골을 넣고 많은 선수들이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가담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활약과 위상과 파괴력에 범접할 선수는 없었다는 것을 모든 매체들이 공감하고 있고 또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국의 런던 지역 신문 이브닝 스탠다드는 니자르 킨셀라 기자가 토트넘 선수들의 경기 평점을 매겼는데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활약에도 불구하고 벤탄쿠르의 첫 골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이제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물론 이 기사의 메인 사진은 3골을 넣고 손가락 3개와 더불어 매치볼을 챙겨간 손흥민 선수의 활짝 웃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른 선수들에 대한 평점 보통 이제 한두 줄 정도잖아요. 손흥민 선수에겐 거의 뭐 이제 하나의 기사를 따로 썼을 정도의 엄청나게 긴 평점이 나왔습니다. 평점 9점을 매기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손흥민은 멋진 드리블 기술과 73분의 오른발 슈팅 득점을 통해 콘테 감독에게 자신의 가치를 일깨웠다. 제임스 저스틴과 바우트 파이스 그리고 워드 골키퍼에게 끔찍한 밤을 선사한 골이었다. 한국인 슈퍼스타 손흥민은 왼발로도 그런 골을 넣었다. 25야드 거리에서 성공시킨 가마차기 슈팅은 그가 이런 능력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선수라는 것을 일깨워줬다. 손흥민은 오프사이드 트랩을 뚫고 워드 골키퍼의 니어 포스트로 때려 넣은 슈팅으로 14분 만에 헤드트릭을 완성했다. 이날의 활약을 요약한 내용인데 무엇보다 오른발 가마차기, 왼발 가마차기로 모두 골을 넣을 수 있는 이런 능력,
양발 중거리슛 능력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다. 아마도 역대 최고라는 평가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발 공격수로서는 정말 세계 최고라는 손흥민 선수의 위력을 정확하게 묘사한 내용이었고요. 영국의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은 토트넘 담당 기자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10점 만점을 줬습니다. 벤탄쿠르의 패스를 받아 골문 오른쪽 상단 구석으로 멋진 가마차기 슈팅을 통해 올 시즌 첫 골을 넣었고 그 골로 경기장을 함성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라고 소개했고요. 왼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넣은 골은 더 좋았고 더 멋졌고 또 호이비엘의 패스까지 받아서 헤트트릭까지 완성했다. 이 14분 만에 헤트트릭을 달성한 과정이 대단했다. 3골을 넣은 기록 자체도 대단하지만 골이 나온 방식과 과정, 플레이 자체가 엄청났다. 슈퍼스타다, 슈퍼손이다 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냉정하고 조금은 박하게 평점을 매기는 편인 90min 역시 손흥민 선수의 이날 헤트트릭에 대해서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마침내 헤트트릭으로 골 가문을 끝냈다라는 헤드라인과 더불어 당당하게 서서 동료들의 축하를 받는 손흥민 선수의 사진을 개인 사진으로 뽑았는데요. 이날 대부분의 선수들 토트넘이 완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90min은 박한 점수를 줬어요. 한 골을 기록한 해리 케인에게도 평점 5점, 그리고 선발 출전한 히샤이송도 5점, 세센용 4점, 쿨루세프스키도 6점밖에 안 됐고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온 에메르송 로얄 선수에게도 5점을 주면서 승리한 팀이지만 개별적인 경기력에 대해서는 혹독하고 냉정하게 평가를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평점은 무려 9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골을 넣지 못해왔던 그 가뭄의 무게를 아는 상태에서 이토록 두드러진 교체 투입 선수 프리미어리그에 거의 없다. 그러니까 부담감이 심한 상태에서 이렇게 교체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파괴력을 보이고 본인의 주목을 끌어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없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맨유의 솔샤르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왔는데 어찌됐거나 손흥민 선수가 이날 교체로 출전으로 보여줬던 경기력과 헤트트릭이라는 기록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거의 드문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평가입니다. 손흥민 선수 기분 좋게 헤트트릭 시즌 첫 골을 터뜨리며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이면 도착해서 9월 23일 금요일 저녁 8시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치를 코스타리카와의 월드컵 데뷔 평가전에 선발 출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 대표팀의 주장으로 가상의 가나전이라고 할 수 있는 카메룬과의 9월 27일 화요일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경기도 선발 출전해서 대표팀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경기는 TV 채널로는 TV조선, 모바일로는 쿠팡플레이, 온라인으로도 쿠팡플레이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 일정 뒤에는 토트넘이 정말 쉴 틈 없는 빡빡한 일정을 통해 월드컵 전까지 많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대표팀 경기 이후 첫 경기는 10월 1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으로 예정된 아스널과의 원정 경기 북런던 더비고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차전 프랑크푸르트와 원정 경기가 10월 5일 새벽, 그리고 브라이튼과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는 10월 9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 열립니다. 그 뒤에 일정만 보더라도 숨이 가쁜데요. 10월 13일 목요일 새벽에는 프랑크푸르트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4차전 홈경기, 10월 16일 일요일 새벽에는 에버튼과 프리미어리그 홈경기, 그리고 10월 20일 새벽에는 맨유와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를 치르고 10월 24일 월요일 새벽에 뉴캐슬과 홈경기, 10월 27일 목요일 새벽에는 스포르팅 리스본과 챔피언스리그 홈경기, 그리고 10월 29일 밤 11시에 본머스와 프리미어리그 홈경기까지 치릅니다. 3, 4일 간격, 짧게는 2일 간격으로 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콘테 감독도 사실은 한국 가기 전에 손흥민 선수를 조금 쉬게 해주면서 아스널전부터 본머스전까지 이어질 경기들에 최대한 많이 쌩쌩한 모습으로 뛰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어찌됐거나 좋은 자극이 됐고 또 헤드트릭으로 본인을 증명한 손흥민 선수, 결국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그 비난과 우려를 이겨내고 다시 한번 본인이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한준TV에서는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와 한국 대표팀, 토트넘 허스퍼 등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최신 축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레스터전 헤트트릭에 대한 후속 이야기 역시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